그러면 영화에서는 보지 못한 원작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가 된 이유가 소설에서는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21학번 김은정, 2학번 우지윤입니다. 2023년 1학기 주제인 프랑스 영화를 소개하며 인사드립니다. 지윤님,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영화는 뭐죠?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마르셀 파뇰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마르셀이 여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은정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먼저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볼게요. 영화에는 주인공인 마르셀과 교사인 아버지, 재단사였던 어머니, 동생 폴, 그리고 이모와 고급 공무원인 이모부가 등장해요. 이제부터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마르셀은 어머니가 장에 갈 때마다 교사인 아버지의 교실에 맡겨졌어요. 그 덕분에 남들보다 글을 빨리 읽게 됩니다. 6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간 마르셀은 이미 알파벳을 깨우쳤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 상상을 하며 놀았어요. 어느 날 마르셀은 이모와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모는 한 고급 공무원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모부는 돈도 많고 아버지와 달리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모부와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해 여름, 이모 가족과 마르셀이 가족은 시골 별장을 빌려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떠납니다. 평소 아버지를 전지전능한 신처럼 느꼈던 마르셀은 페탕크 경기에서 이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냥에서는 이모부보다 열등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사인 아버지가 이모부에게 사냥을 배우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 아버지를 돕기 위해 사냥에 몰래 따라가던 마르셀은 길을 잃으면서 우연치 않게 새로운 친구 릴리를 만나며 내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 자랑 사진을 조롱하던 아버지가 자신이 잡은 대왕 자고새, 바르타벨로를 들고 자랑을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통해 전능하게 여겨지던 아버지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셀의 성장기를 그린 영화군요. 이번에는 영화를 보면서 눈여겨볼 관람 포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르도 선생님이 물고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품위 없는 짓이고 존엄성의 문제라며 비웃었던 아버지가 사냥을 마친 후 신부님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자 사냥한 바르타벨로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교회와 신부를 싫어하는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자 신부님에 대해 칭찬하던 부분이 전 재밌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모부와 달리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 이모부에게 사냥에 대한 모든 것을 서툴게 배우는 아버지를 보고 우울해하는 마르셀이에요. 처음에는 마르셀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교사인 아버지의 서툰 모습을 보기 싫어하고 아버지보다 사냥에 뛰어난 이모부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냥에 몰래 따라가 새를 아버지에게 몰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서투르고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모두 마르셀처럼 아빠는 무엇이든지 척척 해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을 하는 부분에서 이모부와 아버지의 경쟁 구도 또한 영화의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소개할게요. 바로 영화 전체에서 느껴지는 마르셀 가족의 따뜻한 모습이에요. 마르셀의 어머니가 마르셀이 나이에 맞게 어렸을 때는 그 나이를 즐기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른 글 공부를 막은 장면과 매주 이모네 가족과 만나 식사를 하고 방학 여행도 같이 가는 장면을 통해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따뜻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마르셀이 여름을 보면서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을 눈치채셨나요, 지윤님? 내레이션 연출로 이루어진 영화였어요. 맞아요. 이 영화의 특징은 영화의 장면을 서술하고 사건을 요약하면서 내적 독백을 읊조리기도 하는 내레이션이 있어요.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내레이션의 주인공이 영화를 전지적 관점에서 관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영화를 끝까지 보면 내레이션 목소리의 주인공이 영화에서의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린 아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마르셀인 거죠. 그리고 영화의 화면 구성이 재밌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로 카메라의 위치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 폴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화면이 폴이 앉아있는 모습과 그 뒤로 재봉틀로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하반신만 비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장면 같았어요. 그리고 마르셀이 언덕 위에 서서 아버지가 잡은 바르타벨러를 양손에 높이 쳐들고 기뻐서 소리치는 장면에서는 촬영 각도를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찍어서 아버지의 위대성이 더욱 부각되어 보였어요. 그러면 마르셀 파뇰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마르셀 파뇰의 자전적 소설인 아버지의 영광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파리에서 사망할 때까지 소설 및 희곡 창작과 영화 제작 활동에 매진했는데요. 말년에 자신이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회고하고자 이 소설을 썼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녹아져 있겠군요. 네, 맞아요. 작가의 집필 의도를 보면 이 책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오늘에 와서 새롭게 돌아보게 될 쓰러져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며 부모에 대해 자식이 부를 수 있는 정다운 연민이 노래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셀의 여름이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보지 못한 원장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교사가 된 이유가 소설에서는 나옵니다. 석수장애인 할아버지가 자신이 무지를 부끄러워했고 배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특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야말로 가장 많이 배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 마르셀의 아버지는 공립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의 아버지가 교사로 나왔군요. 그리고 이모부와 아버지가 사냥을 떠난 날이 사냥 개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방스 사람들은 사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고향에서조차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창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냥에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요. 또한 사냥 개막일에 극성을 부리는 헌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르셀이 길을 잃었을 때 마르셀 또래의 소년인 릴리만이 마르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원작에 있었군요. 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면 영화를 더욱 더 잘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극적인 내용들이 즐비하는 요즘 드라마와 영화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릴 적 저희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면들을 통해 힐링했어요. 지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가족과 자주 있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게 많이 소홀해졌는데 이번 주말에는 가족 다 같이 이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르셀의 여름에 대해 소개해드린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어 문화학과 문화산업학계 소속 우지윤,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